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 전해드립니다. 일본에서 시작된 이른바 어깨빵 범죄가 세계 각지로 번지며 국제적 사회 문제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 런던 동부 마일랜드 운하 인근을 걷던 틱톡 인플루언서 아일라 멜렉은 키 약 193cm의 남성에게 어깨를 강하게 들이받치는 피해를 당했습니다. 공간이 충분했음에도 고의로 부딪힌 이 남성은 사건 후 도주했으며 현지 경찰은 이후 38세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이 남성은 같은 방식으로 60대 남성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멜렉은 해당 경험을 영상으로 공유했고 이후 유사한 피해 사례가 댓글로 쏟아졌습니다. 대낮 길거리, 지하철 등에서 여성과 노인을 향한 무차별적 어깨 공격이 잇따르고 있다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범행은 일본에서 부츠카리남으로 불리며 처음 사회 문제로 부각됐습니다. 2018년에는 한 남성이 약 30초 만에 4명 이상의 여성에게 고의로 어깨를 부딪히는 영상이 퍼졌고 이후 성희롱을 동반한 충돌까지 확인돼 충격을 줬습니다. 2020년 도쿄에서는 나흘간 여성 6명을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체포됐고 그는 첫 충돌에 강렬한 느낌이 잊히지 않아 반복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유사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1월 전북 군산의 버스터미널에서 40대 남성이 처음 보는 여성에게 고의로 어깨를 들이받았고 피해 여성은 골반뼈가 부러져 전치 사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범죄의 본질을 사회적 고립과 분노의 표출로 분석합니다. SCMP는 관계 형성에 실패한 일부 남성들이 기차역이나 번화가에서 타인과의 충돌로 감정을 분출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피해자가 충격과 공포에 휩싸이는 순간 가해자는 인파 속으로 사라져 추적이 어렵습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일본 철도 회사들은 민폐 행위로 규정하고 감시를 강화했으며 온라인상에서는 형사처벌이 어려워 대응이 미흡하다는 비판과 함께 사회 실패자의 분풀이를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상 속 폭력으로 변질된 이 어깨빵 범죄, 이제는 국경을 넘어 공동의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내 보건당국이 동남아시아와 인도 등지에서 발생하는 고위험 전염병, 니파 바이러스 감염증을 제1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이후 약 5년 만에 새롭게 1급 감염병으로 지정되는 사례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니파 바이러스를 1급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관계부처 협의와 행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7월부터 공식 지정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 니파 바이러스는 박쥐에서 유래해 돼지 등 동물을 거쳐 사람에게 전파되는 인수 공통 감염병입니다. 평균 잠복기는 5일에서 14일이며 고열과 두통으로 시작해 어지러움, 혼란, 발작, 뇌염 등 중증 신경계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감염자의 최대 75%가 사망하는 높은 치사율을 보이며 아직까지 백신이나 뚜렷한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1998년 말레이시아 니파 지역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방글라데시, 인도 등지에서 간헐적으로 발생해 지금까지 220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특히 동남아 지역에서 박쥐의 침이나 배설물로 오염된 대추야자 수액이나 과일을 통해 감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산림 파괴로 인해 박쥐 서식지가 인간과 가까워진 환경 변화와도 관련이 깊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1급 감염병은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감염 우려가 큰 질환으로 확진 시 의료진은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하고 환자를 격리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1급 감염병에는 에볼라, 탄저, 사스, 메르스 등 17종이 포함되어 있으며 니파 바이러스가 추가되면 총 18종이 됩니다. 질병청은 아직 국내 감염 사례는 없지만 기후변화와 국제여행 증가 등으로 유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검역 강화, 조기 진단 체계 구축, 그리고 해외 위험 지역 방문자에 대한 정보 공유와 경각심 제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 지역을 방문한 뒤 고열이나 두통 등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중국이 고구려 황금 인장을 자국 박물관에 기증받은 사실을 계기로 또다시 고구려는 고대 중국의 지방정권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역사적 왜곡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8일 중국 지린성 장춘시에서 열린 국제박물관의 날 행사에서 고구려 시대의 황금 인장이 지안시 박물관에 기증됐습니다. 이 인장은 진고구려 귀의후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으며 중국 서진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무게는 약 88g, 손잡이 부분은 말을 형상화한 조각으로 장식됐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신화통신과 CCTV는 이 인장을 근거로 고구려는 당시 중국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던 지방정부라고 보도했습니다. 귀의후라는 단어를 순종한 부족장으로 해석하며 고구려가 서진 왕조에 신복했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왕즈강 지린대 교수는 황금 인장은 고구려가 서진으로부터 책봉을 받았다는 실물 증거라며 과거 출토된 진고구려 솔선 동인과 함께 고구려의 종속성을 뒷받침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내 학계는 이 같은 해석에 대해 고구려가 서진과 대등한 외교 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솔선 동인은 오히려 고구려가 독자적인 외교 주체로서 존재했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이번 황금인장은 익명의 일본 소장가가 보관하던 유물로 한 중국 기업 회장 부부가 홍콩 경매에서 약 19억 원에 낙찰받아 기증한 것입니다. 한편 중국은 1990년대부터 동북공정을 통해 고구려 역사를 자국 역사에 편입하려는 시도를 이어왔습니다. 지난해 발간된 대학교재 중화민족 공동체 개론은 고구려와 발해를 중국 변방 정권으로 기술하며 논란을 키웠습니다. 최근에는 교과서에서 고구려 명칭을 삭제하거나 국제전시에서 건국 연도를 누락하는 등 왜곡이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의 역사 왜곡 시도가 반복되는 가운데 국내 대응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SK텔레콤에서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건의 실체가 민관 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유심 정보 유출은 무려 2,700만 건에 달하고 해킹은 이미 2022년 6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참여한 이번 조사에서 해커는 총 25종의 악성 코드로 23대의 서버를 감염시켰습니다. 이는 1차 조사 당시보다 각각 21종, 18대나 증가한 수치로 그만큼 피해 범위가 커졌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인 IMEI 약 30만 건과 함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추가로 유출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앞서 1차 조사에서는 유심에 저장된 가입자 식별키 정보만 유출돼 복제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지만 이번에 IMEI까지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복제폰과 금융사기 위험이 현실화됐습니다. 문제는 해킹이 장기적으로 지속됐다는 점입니다. SK텔레콤은 4개월에서 5개월치 로그만 보관하고 있어 2022년 6월 15일부터 2023년 10월 2일까지는 로그 자체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해킹된 정보의 범위와 유출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번 공격에는 중국계 해커그룹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BPF 도어 악성 코드가 사용됐습니다. 이는 시스템에 숨어 있다 특정 명령이 오면 활성화되는 방식으로 국가 기반 시설을 노리는 사이버전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단순한 범죄가 아닌 목적이 다른 조직적 침입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기부 관계자는 경제적 목적 외에도 해커의 침입 목적을 다각도로 분석 중이라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로 이용자 불만도 폭증하고 있습니다. 한 사용자는 17년간 SKT를 써왔지만 이제는 갈아탈 생각이라며 분노했고 위약금을 무릅쓰고 다른 통신사로 이탈한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한 달 동안 36만 3천 명이 통신사를 변경했고 유심 대란은 한때 하루 3만 8천 명을 넘어서는 이탈을 기록했습니다. SK텔레콤은 여전히 복제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하지만 정부가 IMEI 유출 가능성을 공식 언급한 이상 기존의 안이한 입장은 설득력을 잃은 셈입니다. 일부 고객은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 시 92시간 대기를 겪는 등 사후 대처의 부실함도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민관 합동조사단은 오는 6월까지 SKT의 전 서버를 대상으로 조사를 완료하고 최종 피해 규모와 유출 경로를 규명할 방침입니다. 이제는 통신사의 보안 역량이 단순한 기업 신뢰를 넘어 국가 안보 수준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